해마다 강화도를 수없이 많은 학생들, 어른들이 찾아오는데 실제로 강화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전등사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광성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먹도끼 비슷한 거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글쎄. 약간 느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도 무슨 승전비라고 하는 비석을 많이 만나요. 네. 승전비가 무슨 뜻일까? 예, 이긴 기록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가급적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의 행위가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 이순신 장군 무슨 비, 뭐 무슨 장군 무슨 비, 양원수 장군 승전비 뭐 해서 그 전쟁을 기억할 때 왜 이렇게 장수와 대표 중심으로 기억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사가 돌아가는 것에서 너무 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어느 한 사람, 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양원수 장군의 힘뿐만이 아니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장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평화를 더 원했다면, 승전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이란 서로가 얻고자 하는 두 욕심의 대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 원하는 게 같아지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화도에만 있는, 이 전등사에만 있는 게 있어요. 네, 맨 끝에. 지금 보이는 건 두 개지만, 양 모서리에, 처마 밑에 두 개지만, 뒤편으로 가면 두 개가 또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다 모양이 달라. 근데 어떤 모양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모습이야? 쭈그려가지고, 뭔가를 들고 있어.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네. 그래서 요 상을, 아무것도 안 입었기 때문에, 나자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은 여성상 해서 나녀상 이렇게. 이 기둥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쓰여 있어요. 이 이름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원수 장군 승전비하고 이 대웅전 밑에 기둥에 있는 이 이름들하고 머릿속에 같이 떠올려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모든 것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도 자원으로 뽑기 때문에 징용, 징병, 그다음 위험부 할머니 이런 게 더 거세어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1945년, 44년 이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이 시기에 가면 집에서 먹는 숟가락, 그 다음에 그릇, 녹그릇, 이런 것도 다 뺏어갔다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걸로 뭘 만들어? 예,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냅두지 않겠죠. 그래서 종을 뺏어가요. 전등사의 종을. 여기 이제 전쟁 말기에 여기 주지스님 입장에서 보면 이 절에서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멀리 알리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뭘로 쓰여? 전쟁. 녹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죠. 스님이 이제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인천 부평항에 가가지고 전등사에 있던 원래 종은 못 찾고 종 하나 남아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걸 보면 이걸 보면서 중국에서 종 만드는 기술이 어떻고 아니면 우리나라 종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종이 얼만큼 아름답고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왜 빼앗겨요? 전쟁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전쟁은 한 종교의 평화도 해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종 하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거냐. 사람은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지만 강화도에 있는 친구라면, 평화 동아리의 친구라면 평화의 관점에서 종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등사에 그 쓰여진 이름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 처음에 우리가 전등사에 와서 처음 나눴던 얘기처럼 전쟁을 승전이나 이렇게 승전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가족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강화도가 갖고 있는 문산 중에서 강화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역사를 평화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많은 유적 중에서 전등사 대웅전 기둥에 새겨진 병인양요 때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바로 앞둔 상태의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염원을 담아서 아주 정성껏 자기 이름을 써놨던 기둥의 모습을 살펴본 것 같아요. 늘 이곳에 올 때마다 양원수 장군 승전비만 보는 게 아니라 전등사 대웅전 기둥에 새겨진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면서 평화에 대한 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등사에 이어서 찾은 곳은 광성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광성보는 아닌데 조금 광성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이제 신미양요를 좀 공부할 건데, 그 전에 강화도에는 5개의 진, 7개의 도, 그 다음에 54개의 돈대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는 돈대 정도의 규모예요. 이름도 광성돈대. 그래서 보나 진이나 이런 돈대를 3개나 4개, 5개 정도를 관장하는, 그보다 규모가 큰 게 보,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 보, 돈대 중에서 가장 큰 게 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강화도라고 하면 5개의 그 군사시설, 진 있잖아요. 5개가 있다 그랬죠. 자, 이쪽으로, 이게 강화도면 이쪽으로 가면 김포, 서울, 일로 가면 성모도 지나서 중국, 일로 가면 북한, 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영종도 지나서 당진, 서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강화도를 지키기 위해서 5개의 진을 설치한다면 어디다 설치할래요? 어떻게? 자, 맨 밑에 초지진, 그 다음에 덕진진, 그 다음에 용진진, 그 다음에 갑곶진, 그 다음에 월곶진. 다 이쪽이죠. 여기에 강이 하나 있어서.
그게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강이에요. 염하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곳에 배치된 진은 사실은 강화를 지키는 것보다는 이 강을 지키는 거죠. 이 강은 왜 중요했을까? 그 강을 타고 가면 서울로 바로 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지나가는 길목이야.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금 낼 때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거로 내지만 옛날에는 쌀로 주로 내잖아요. 예. 세금, 그러니까 당신 곡식으로 냈으니까 세곡이라고 얘기해. 그 세곡이 가는 길목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프랑스 군대나 일본 군대나 아니면 미국 군대나 다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강화도 초입에서 먼저 강화도의 대포부터 쏘고, 예, 그 소위 접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어했을까 해서 조선의 무기 체계를 좀 보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였어요. 이곳은 이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광성 돈대, 아까 진보 돈대 할 때 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광성도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됐죠? 자, 갑시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 군대가 여기를 와서 해도를 만들어요. 그럼 해도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써야 되잖아, 이 강의 이름을. 뭐라고 쓸까? 염하. 솔트워터 비슷해. 근데 이거는 이제 염하 강이니까 솔트 리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가 서양에서 만든 해도에는 이게 염하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솔트 리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솔트 리버라고 왜 만들었을 것 같아? 왜 여기에 해도가 필요했을까?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게 필요했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목적은 뭐야? 그래서 침략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침략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산물, 솔트 리버라는 용어.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만 있는 거야? 짠물. 이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짠물이라는 용어만 있었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이렇게 깃발들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깃발 하나가 더 꽂혀 있었어요. 예, 그 깃발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형형색색의 색깔로 이렇게 채색된 게 아니라 검은색 글씨로 글자 하나만 딱 쓰여 있었어요. 예, 그게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새겨졌다 그래서 숫자기 이렇게 불러요. 예, 근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장수,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딱 꽂혀 있다고 하면 그게 상징하는 것은 여기가 이 지금 조선군이 이쪽 방어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부대의 이 중심이 되는 부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이 부대를 이끌었던 어재연, 그 다음에 어재순 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버선을 거꾸로 신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을 좀 달아놔가지고 누가 누군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누가 누군지를 해서 알아서 시신을 그대로 잘 수습해요. 지금 강화도에 없어요. 예. 근데 전쟁이 얼마나 험난했냐면 시신을 보고 그 시신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시신들이 많은 거야. 왜 그럴까요? 다 잘라져서. 예. 그러니까 시신이 온전하게 있어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시신이 훼손되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신 총에 맞고 뭐 대포에 맞고 뭐 이래서. 예. 그래서 그 시신들을 무덤에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무덤에다가 다 고스란히 모여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무덤이 밑에 있는 신미순위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어재연 장군까지 해가지고 51명의 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은 알겠는데 과연 이 신미항류에서 51명만 참여했을까? 나머지는 다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어재윤, 어재순 형제도 기억하지만 시신마저 찾지 못한
분들, 바닷속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줘야 이 광성보에서 있었던 신미양요를 온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요 뒤에 있는 쌍충비각의 비석이에요. 요게 이제 어제순, 어제연 형제를 의미하는 비석인데, 예, 유학. 공부하는 학생이란 거죠.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는 진무중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대의 대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연은 관리고 무관이고, 어제수는 무관이 아니라 그냥 형을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한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전쟁을 이끄는 리더도 중요한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온전히 마음을 내었던 사람들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예. 어딜 가나 이 지휘관의 이름으로만 전쟁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이곳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전투가 치열하게 있었던 그 공간으로 또 가볼게요. 여기에서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이 됐겠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방어하려고 여기에 진을 치고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면 바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보이는 목표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치열한 공간인데요. 먼저 이곳의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온 길을 한번 보세요. 되게 길게 쭉 돌아오죠? 그렇죠? 이게 뭐를 닮았기 때문에 여기의 이름도 그거에 맞춰서 뱀보단 조금 높여주자. 네, 용. 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데가 용 머리하고 닮았다 그래서 용두 걷는 데라고 해요. 네. 자, 여기서 보는 물살이 다른 곳에서 보이는 물살하고 좀 달라요. 네, 어느 곳에는 갑자기 빠르게만 흘러가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소용돌이처럼 조금씩 돌아요. 그렇죠? 예, 물살이 들어오는 물하고 나오는 물 그리고 지형의 특징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곳인데 어쨌든 이곳에 관해서도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김포 쪽에서 손돌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 오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느라고 예, 준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뱃사공을 통해가지고 이 강화까지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뱃사공이 이제 임금을 태우고 오는 거죠. 근데 임금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배가 그냥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가고 자꾸 먼 곳으로 돌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의심이 드는 거지 마음속에. 그래서 그 목을 쳤는데. 맞아요. 그래서 손돌을 막 꾸짖어요. 네가 나를 뭐 농락하느냐, 나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손돌이 나를 죽이는 거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대신 내가 죽더라도 길은 가야 하니까 바가지 하나를 띄워놓고 그 바가지를 따라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돌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가긴 가야 되니까 그 앞에다가 바가지 하나 띄워놓고 봤더니 그 바가지도 역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돌고 돌면서 끝내는 강화도에 오는 거야. 예. 이렇게 맞받았지. 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오고 나니까 갑자기 급 후회되는 게 있어. 예, 손돌 말을 좀 들을 걸,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후에는 손돌의 어떤 그 희생을, 그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마다 10월 달에 제사를 지내준다고 하는데, 또 때마침 10월 달에는 손돌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손돌의 원한이 실린 바람이 거세게 10월 달에 불어오는데,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10월 달에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손돌의 죽음이 그 임금의 순간의
그 잘못된 판단. 예, 판단 미스하고 또 신뢰하지 못한, 백성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야, 손돌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 기록은 문자로 기록되는 역사의 기록보다 10월이면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이 더 역사를 잘 기록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손돌도 생각하고 또 1871년인가요? 신미양요 있었을 때 그 치열함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 전쟁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왕이요? 아니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봤을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뭐 10월 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손돌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한 죽음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좀 손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누군가는 달래줘야 될 것 같은 억울함도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손돌에게 혹시 위로해 줄 말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임금에게 여러분이 한번 충고해 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스케치북에 적어서 마지막으로 발표자,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할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를 듣는 것으로 오늘의 역사 기행, 평화 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에 임금님이 손돌이라는 뱃사공에게 신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손돌은 이제 뭐 관직에 진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임금님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이제 빨리 이득이 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려 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금님 혼자 남게 되고 임금님 옆에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임금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믿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또 한 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뜻깊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좀 인솔해 주시고 강화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저희 최복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강화의 모르던 역사를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많이 부응해서 강화에 사는 강화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많은 역사를 알아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냥 강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활동을 또 하면 다시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